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지난 여름 정치권에 올드보이 바람이 불었었죠. 각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해찬, 손학규, 정동영 등 전현직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죽은 세포 철수, 세대교체 등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노병들은 죽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화려하게 귀환했죠. 또 한 사람, 책임지고 물러나는 듯했던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현실 정치로 복귀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5개월여 만입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정계를 떠난 일이 없기에 정계 복귀가 아니라 현실 정치로의 복귀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격하게 환영한다면서 국민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네, 이 같은 정치권의 유머 코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일상사에서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일자리와 건강, 노후생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입니다. 정치권의 올드보이들은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까지 다양합니다. 한결같이 일자리가 있고 건강하고 노후생활도 왕성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을 연결해서 일자리 이슈와 연관된 국회의 보이콧 상황, 홍준표 전 대표 복귀 등에 대해서 반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새벽 내내 이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운행이 중단됐던 KTX 정상화됐습니까? 완전 정상화됐다라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진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제 오후 5시에 충북 오송역에서 이 선로 전기 공급 중단 사고가 발생했죠. 예. 이 오송역 남쪽에서 진행 중인 공사하고 관련된 그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예. 지금 보도를 타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2시간 만에 전기 공급이 정상화되긴 했는데 밤새 최대 8시간까지 지연 도착하는 열차 대란이 발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코레일의 이런 사실을 승객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질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이 정도 오래 걸립니다라고 이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걸 잘 모르고 탄 승객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기다려야 하니까 불만이 굉장히 폭주한 그런 그 상황이고 또 마중 나온 가족들도 꽤 많았단 말이에요. 열차 지연이 되면서 교통편이 대중교통편이 끊기니까. 근데 그분들도 언제 도착할지 몰라서 무한정 대기하는 온 가족이 고생을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배상 안내 방송을 하긴 했는데 조금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지연 사실을 통보를 받고 탑승한 승객들은 또 배상에서 제외가 된답니다. KTX 8시간 지연이라는 건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오늘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가 내일 이제 경제사회노동위 출범시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속에서 이제 오늘 이제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서 전국 14곳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를 하고요. 산하 조직은 사업장별로 일정 시간 노동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일단 파업에 동참을 한다 그럽니다. 전국에서 한 16만 명 정도 동참할 것으로 지금 이제 일단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구호가 뭐냐?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노동법 계약 중단, 노조할 권리, 적폐 청산, 사회 대개혁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속에서 어제 경제사회노동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합의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해고자하고 실업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을 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측은 계속 반대를 해왔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공익위원들이 단독으로 권고안을 어제 이제 내놓은 거고요. 사측의 반대 이유는 이게 허용이 되면 외부 세력이 자꾸 개입을 해서 정치 투쟁할 가능성이 높다. 그 점을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이걸 이제 허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협약에 가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협약 8개 가운데 4개 특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이 내용 관련해서는 국내법하고 상충을 해서 지금
비준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까지 다 비준을 이제 끝내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예. 이 시점에 왜 이 공익위원 발표가 나왔느냐. 결국 정부가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네. 예, 그런 그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가 또다시 폭락을 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얘기네요. 네, 최근 지금 많이 폭락을 해서 이제 이런 이유가 과연 뭐냐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공개 그 ICO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 규제를 강화한 것이 한 변수였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ICO, 그러니까 암호화폐 공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암호화폐 업체 두 곳에 최초로 지난 16일에 과징금을 부과했거든요. 네네. 그와 더불어서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를 둘러싸고 비트코인 진영이 지금 양분이 됐다 그럽니다. 이건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던데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암호화폐를 생성하는 새로운 블록체인 시스템이 탄생을 했다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양측이 경쟁을 하면서 결국은 시장이 좀 양분된 네네. 비트코인 캐시에 해당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예, 이게 뭐 이쪽 그 분야는 참 어려워요. 뭐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서 어제 그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은 그 경제 GPS에서 P2P 대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근데 이게 P2P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쪽과 연관되는 사안들인데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어려운 만큼 위험도가 좀 있다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좀 단어들이 많이 생소하잖아요. 네네. 전문 용어들이 예. 그렇습니다. 뭐 피어 투 피어, 뭐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더욱더 정확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좀 많은 불합리한 사안이 좀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주의 깊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베스트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자, 이 문제 네. 좀 민감한 사안 아닌가요? 예, 드디어 압수수색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실 음란물 카르텔 관련해 가지고 일간 베스트랄지 또 뭐 오늘의 유모, 오유랄지 이런 사이트들 쪽에 그 음란물이 간혹 올라오는 것이 좀 약간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긴 했는데 이 경찰이 사실은 이제 그 지난 8월 달에 사이버 성폭력 사범 100일 단속 특별 단속 기간을 이제 진행을 했고 네네. 그걸 이제 종료를 딱 하는 시점에 이 일이 벌어지다 보니 경찰 측에서 굉장히 약간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예. 약간 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일간 베스트 회원들이 지난 18일 이제 새벽부터 여자친구 또 전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사진 뭐 그중에는 동의를 받은 것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예. 그런 사진을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한 거고 이게 이제 논란이 더욱더 된 것이 얼굴이 드러난 그 약간 그 누드 사진도 있고 뭐 그러니까 성행위와 관련한 사진도 있고 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성 커뮤니티 측에서 처벌을 해달라고 이제 국민청원을 제기를 한 거고요. 예. 경찰이 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중에서 특히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네네. 이 위반 혐의로 그 일부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영장이 발부되면 사진 게시자 색출에 나설 네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양진호 회장 구속 시점하고도 약간 좀 맞물려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음란물 카르텔 또는 음란물 카르텔을 지지하는 남성들의 약간 소극적인 반발. 예. 그런 것 같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글쎄요. 네. 그렇네요. 또 그렇게 말씀도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 한일 그 화해 치유재단, 네. 뭐 이제 해산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뭐 이제 약칭으로 위안부 재단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제 핵심이었죠. 근데 이 해산을 그동안 이제 정부가 추진해 왔고 오늘 공식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계속 반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네.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 이걸 앞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사실은 과제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이 부분은 뭐 제외가 될 거라 그러는데 일본 정부하고 협의가 좀 순탄해 보이지는 않고요. 네네. 이런 속에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산하 강제실종위원회가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이 불충분하다. 네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이것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고서에 보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을 했거든요. 네네. 예,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홍준표가 옳았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바로 설 때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어제 다시 시작하겠다. 현실 정치 복귀 선언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홍준표 전 대표가 언제 정치를 그만둔 적이 있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한국당 내부에서는 홍 전 대표의 복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홍문표 의원에게 이 사실을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문표입니다. 네. 이름이 저기 청취자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예, 지금 전화하시는 의원은 홍문표 의원이십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가 돌아온 것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홍준표가 옳다고 본다. 본인 판단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글쎄, 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네. 네, 경제나 또 안보가 우리가 불안하고 어렵다. 이런 부분이 국민이 여론조사를 통해서나 현장에서 볼 때 홍준표 대표가 평소에 걱정했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니까. 네네. 내가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에 대해서 재개의 그런 운을 띈 것 같습니다. 네네. 왜 꼭 이 타이밍에 복귀를 선언을 한 걸까요? 글쎄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싶진 않고요. 이 현실 문제가 점점 현실화돼서 굳어지게 되면은 이 한국 경제 참말로 더 어려울 것이고 또 안보 문제는 처음에 우리가 염려이고 걱정했던 대로 북한의 핵을 폐기하라고 했던 것이 네네. 지금은 평화로 둔갑이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또 한반도 문제로 이걸 끌고 가고 세계 문제로 가니까 우리가 진작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핵을 폐기해야 된다. 그래야 평화가 온다. 이런 것인데 네네. 거기다가 평화를 덮어 씌워버리니까 지금 핵은 어디로 가버려 버리고 이렇게 국제 정치화돼 버리는 것은 우리로서는 안 맞는 것이다. 네네. 아마 이런 데서 상당히 홍준표 대표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데서 자기 복귀라는 부분을 이렇게 내세운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당 같은 경우에 논평을 보면요, 환영한다. 물론 좀 다소 좀 비꼬는 듯한 표현으로 들리기도 합니다만 종신 대표를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국당으로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라고 판단하시는지요? 글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점치기는 좀 이르고요. 단지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각 언론 매체에서 각 야당보다는 여당 쪽에서 이제 공격이랄까 평가하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네네. 정치인이 정치를 좀 쉬었다 다시 한다. 그 부분에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네네. 무슨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땐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평가해서 정치를 더 험하게 만드는 거는 저는 우리 한국당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당이 다른데 그들이 이렇게 흥분을 하고 네네. 그런 비아냥거리고 하는지 그 자체를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네네. 어떤 타당에 누가 들어오든 나가든 간에 그냥 침묵을 지켰던 겸손한 얘기를 했지. 예.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판을 하고 비비 꼬아가면서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네. 네. 네. 겁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 느낌을 그렇게 갖는 걸까요? 글쎄 평소에 국민이 갖고 있는 얘기를 조금 알기 쉽게 직선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하는 그 스타일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그동안에 잘못한 부분 또 속사를 홍준표 대표가 정치권에 진입해서 다시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 일부의 국민에게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또 많은 국민들은 할 얘기를 한다. 네네. 이런 어떤 부분이 집권당으로서는 아프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뢰 겁먹고 그렇게 비판을 나를 세우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당장 12월에 원내대표 선거 예정돼 있는데 출마할까요? 12월에 원내대표를 누가 출마해요? 그 홍준표는 네네. 뭐 원내대표야 그분이 출마하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2월 말쯤으로 예정돼 있는 당대표 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뭐 시점 놓고 많은 얘기가 오갔다가 2월로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 이때는 어떻게 다시 뭐 복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글쎄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을 못 합니다마는 그분께서 그렇게 쉽게 어떤 문제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 단지 대통령 후보였었고 또 당대표 한 사람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으로 안보와 경제 문제가 흔들리고 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예, 예. 또 자기가 약속했었던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금 안보와 경제 문제는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좀 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욕심의 생각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당내 비대위 상황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진박 그리고 영남 다선 의원들의 물갈이 뭐 이런 인적 청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위가 네.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저는 좀 늦은 감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감사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무감사가. 예, 예. 그럼 감사를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감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걸 국민에게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당원들에게 납득을 시키고, 네네. 그리고 당무감사의 결과를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예. 감사를 해놓고 감사의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은, 네. 당의 위계 질서가 서지를 않고, 그리고 감사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국민에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당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를 해주고 네네. 그리고 원칙을 세워주면은 뭐 국민이나 우리 당원들이 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뭐 도려내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총설적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아무래도 당에서 안 내놓겠습니까? 그건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네네. 조광특위 위원 임명됐다가 최근에 해촉당한 전원책 변호사가 그 신보수 세력, 뭐 이른바 보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뭐 언급하고 있고 진원지가 그쪽이다 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또 다른 보수 신당이 나온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전 그렇게까지 보수가 지금도 분열이 돼 있는데 네네. 또 분열되는 정치를 누가 감히 상상을 하겠습니까? 예. 그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보수라는 그 이름에 진짜 잘못된 그런 사고를 갖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보수를 쪼개고 또 뭐를 탄생시키고 그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치를 문재인 정부와 우리가 맞서서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도 벅차고 어렵고 숫자가 모자라서 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야당이 또 분열되는 그런 정치를 누가 만약에 구상을 한다면은 그거는 참으로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예. 최근에 그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이 주장하는 반문연대, 즉 조금 전에 뭐 문재인 정부와 맞서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반문연대에 대한 입장은 그럼 어떠신가요? 반문연대는 뭐 자연스럽게 저는 만들어 지리라고 했었는데 네네. 조금 일찍 왔다고 보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정권을 잡게 되면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여러 가지 실적의 누수라든지 그리고 공약의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공감대를 갖게 되고 네네. 또 정치 일선에서는 그건 아니다 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부든지 자연스럽게 있어 왔었는데 예. 이번에는 너무 일찍 표면화돼서 이 문제가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형성이 될는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또 그저께 또 그 문제 가지고 뭐 몇 분들 만나서 이야기한 바는 있는데요. 예, 예.
저는 이 반문연대 형성은 자연스럽게 좀 더 실질적으로 커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만나서 몇 분들과 얘기 나눴다는 그 몇 분은 뭐 어떤 분들이신가요? 바른당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네네. 또 주로 이제 우리 한국당에 계신 분들하고.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반문연대가 형성이 되니까. 네네. 또 많은 주변에서 전화도 와주고 그러세요. 예. 그걸 좀 더 강화해서 제대로 한번 해봐라. 네네. 그런 격려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예.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대 영남 자영업자 이영자 현상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쪽 부분에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글쎄 저희도 다야 알겠습니까만은 당을 그동안 이렇게 내용적으로 좀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네네. 지금 그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신 그런 현상은 사실은 한 2달, 석 달 전부터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좀 빨리 오는 것 아니냐 했는데. 네네. 이제 여론조사 각종 지표를 보면은 노골화돼서 20대, 30대, 40대 이쪽에서 많이 영남권에서 빠지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데도 저희들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당의 움직임의 그 소위 입당자 이런 거를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면은. 네네. 이 청년들의 변화가 많이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예.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젊은 층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저희들은 들여다보고 있죠. 네네. 지금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조사 관련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33,284명에게 통화를 시도했고요. 응답률이 7.5%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네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의 핫한 이슈 가운데 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야기입니다. 기자회견 열어서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다면은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조직에 또 가장 우리 민생 문제를 잘 알고 있고 또 법적인 문제도 가장 초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찰이 네네. 수개월 동안 조사하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기소가 됐다면은 그 책임은 기소진 만큼 이 본인이 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부정을 한다든지 모른다든지 이렇게 핑계대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네네. 저는 일단은 민주당은 탈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재판을 기다린다든지 네네. 이렇게 순서를 가져야지 이 당이라는 걸 갖고 이번 도지사가 됐는데 예. 이런 흠집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를 그냥 덮어 넘어가는 민주당도 문제가 있고. 네네. 그리고 본인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국민들이 지금 그냥 넘어간다든지. 네. 이건 묵과할 수 없는 전 현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는 탈당 조치를 해야 되고. 네네. 본인은 거취 표명을 빨리 하는 것이. 예. 그분이 얘기하는 사회 정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최근에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을 둘러싸고서 이것이 과연 누구 것이냐 이런 공방이 지금 심화하지 않습니까? 개인 사생활 보호와 알 권리 사이의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해경군 김 씨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당 트위터 계정과 김혜경 씨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에요. 여러 반박 논리 가운데에서 이메일 도용, 계정 도용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논리라면요. SNS상에서 타인 행세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남의 이메일 계정으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마치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남이 이름으로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의성, 위험성, 가능성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보호 전문가로부터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해경구 김 씨 관련해서 이 트위터 계정이 정말 누구 것이냐 이런 궁금증인데 원래 계정 소유자라든가 생성자 이걸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네네. 일반적으로 SNS 서비스,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SNS 서비스 가입 시에 실명 확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 소유의 메일 계정, 즉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이메일 계정 네네. 또는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계정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한 이게 누구다라고 밝히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계정을 통해서 나온 정말 많은 글들, 예를 들자면 이번에 해경군 김 씨와 관련된 4만 개의 게시글을 전수 분석을 해서 그 결과 이것은 김혜경 씨의 트위터 계정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이것이 그렇다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트위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보니까 불가능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과거에 그 김혜경 씨가 사용했던 휴대폰도 이제 새 것으로 교체된 상태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조사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과거에 트위터에 올라왔던 글들이나 네네. 아니면 트위터에 이렇게 자기소개 프로필 같은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황상 누구인 것 같다, 확률이 높다 이 정도는 얘기하지만 네네.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트위터 본사 계정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수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금 수색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수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해경군 김 씨 계정이 김혜경 씨 것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기에는 좀 문제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명확한 의혹 규명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네네. 일단은 그러려면 트위터 본사가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과거에 접속했던 우리가 소위 로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2013년에 그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이 한번 있었죠. 그렇죠. 뭐냐면 미국 정보기관이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것들 전부 다 내용을 전부 다 훔쳐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이런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SNS 서비스 업체들이 어떤 정부에 대해서 어떤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사 협조 요구를 좀 거부하는 추세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떤 소비자의 불매운동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트위터 본사의 협조를 구하기는 어떤 계정 소유자 본인이 협조하지 않는 한, 즉 김혜경 씨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쉽진 않아 보입니다. 트위터 계정 만들기 위해서요. 메일 주소 이것을 도용했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 그리고 비서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용 메일을 도용을 해서 SNS 계정을 만들고 이른바 해경군 김 씨 계정을 만들고 활동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가능한 일인가요? 일단은 해당 메일 계정 자체, 그러니까 메일 주소 자체는 공개돼 있을 테니까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그 공개된 메일 주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렇다라면 도용해서 그 사람 행세를 해서 트위터에서 이 작업을 하는 게 가능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비밀번호가 만약에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졌거나 네네. 비밀번호 관리를 잘했다라면 사실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지사로만 보면 여러 사람들이 막 공유해서 썼다라니까. 네네. 사실은 공유하는 과정 중에 비밀번호가 유출됐을 확률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도용이 된다면은 흔히 얘기하는 정보보호 관련 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트위터상에 남의 행세를 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이메일 계정 아무거나 하나 그럴듯한 거 만들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 사진 올리고 그 사람이 갔던 장소 이렇게 추적하면서 올리고 비슷한 글 올리고 이러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트위터에는
사기 계정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보면은 캡처를 해서 도용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게시물 관련해서요. 근데 이게 공개된 거를 캡처해가지고 어느 특정인이 그것을 올리거나 또는 그것을 짧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사안인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 어떤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올렸는데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원소유주가 있다라면 네네. 그걸 그대로 그냥 리트윗하는 행위, 그러니까 퍼나르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글을 그 트위터 계정에 좀 올리거나 이제 글 쓰는 행위 관련해 가지고 이걸 누가 썼는지를 조사하는 것들 그 자체가 좀 불가능한가요? 그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글을 실제로 누가 썼을까 네네.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연구들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런 연구들이 확률이 높다, 이 글은 이 사람이 썼을 확률이 높다 정도를 밝혀주는 거지 100% 누구다라고 단정짓는 기술들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의혹 제기들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교수님 최근에 그 블록체인, 그 비트코인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이 블록체인의 기술, 이것을 여기에 적용한다면은 조작이나 허위가 좀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그런데 좀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일단은 뭐 언론에서 뭐 블록체인이라는 걸 이용하면 해킹이 불가능하다. 네네.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만들 때 우리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런 어떤 계정을 사칭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자라는 얘기들이 더러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건 좀 틀린 얘기고요. 예. 일단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요새 이슈긴 하지만 해킹이 불가능한 기술은 아니고요. 네네. 그냥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어떤 올렸던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가 불가능한 그런 성질은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글을 올린 다음에 나중에 지우고 발뺌하는 거 이런 거 정도는 막을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번과 같은 경우하고는 조금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가요? 이게 지금 복제나 공유 또 동기화된 그런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어떤 기술 그런 걸 좀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쪽에 그 트위터 쪽으로 적용을 돼서 활용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예를 들어 트위터에 적용을 하면 일단 트위터에 한 번 올린 글은 원 저작자라 할지라도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계정 사칭이라는 건 남이 올린 글을 보고 그거 그대로 도용해서 내 계정에도 올리고 뭐 이러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블록체인이 갖는 투명한, 그러니까 모두한테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라는 성질이 네네. 오히려 계정 사칭을 하는데 좀 더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보통 프라이버시 보호하고는 굉장히 상극인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이것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정반대 상황이 펼칠 수가 있다는 얘기군요. 블록체인의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프라이버시 보호입니다. 예, 흔히들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가 상충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공동선을 찾아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문제 의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알 권리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어느 선에서 우리가 그 이해를 해야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그건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논란이 된 것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이렇게 논란이 증폭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당사자가 조금은 적극적으로 어떤 정보 공개라든가 네네. 아니면 수사에 좀 협조하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일단 그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저희가 아까 그 꼭 뉴스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간 베스트에서 자신의 그 여성 친구에 관련된 이미지를 뭐 올린다든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이 같은 피해 이거를 구제하는 방법이나 뭐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따로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나요? 그게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어떤 데이터를 올리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세요. 예. 그런데 요새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SNS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한 번 올린 글이나 사진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가급적 개인 신상과 관련한 정보 같은 건 덜 올리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사실 어떤 메일 계정 또는 트위터 계정을 여러 명이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썼다. 이런 어떤, 김혜경 씨 해명도 있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떤 도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트위터나 SNS에 자기 개인정보, 비밀정보, 일상생활정보 이런 것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옮기는 걸 일단 자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신다라면 비밀번호 같은 걸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경구 김씨 논란이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이 마무리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경찰도 확정적인 증거가 있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네네. 사실 의혹을 현재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일단은 의혹의 당사자인 김혜경 씨께서 조금은 좀 더 정보를 좀 많이 오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트위터 본사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기 정보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좀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은 좀 그렇게 해서 빨리 의혹을 불식시키는 게 일단 최선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게 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이런 표현이 이재명 지사 측으로부터 나왔습니다만 그런 증거를 어떤 것들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 자체가 예를 들면 지금 경찰이 얘기하고 있는 게 A라는 곳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네. 그것이 해경군 김씨 트위터에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 SNS에 그 사진이 올라왔다. 네네네. 그래서 이 사진을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캡처해서 내 트위터에도 올리려면 상대방을 계속해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을 해야 그게 가능한 일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되겠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 쪽에서는 이거 사진을 순식간에 이렇게 캡처해서 올린 걸로 봐서 이건 김혜경 씨 본인 소유가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재명 씨는 24시간 365일 스토커 같은 사람이 하나 있다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쉽게 이렇게 딱 확정져서 결론이 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2부 마치고요. 3부에 뵙죠.